자, 지금 시간이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 8시 13분입니다. 자, 오늘 변화가 하나 생겼죠? 오늘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고가를 넘었어요. 369.36. 네, 오늘 넘었습니다. 그렇죠? 넘었으니까 이제 355.28 여기로 가야 되는 이유는 없어진 거죠. 이번 주에는 여길 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여길 가야 되는 이유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자, 이제 고가를 넘은 봉과 고가를 넘지 않은 봉을 구분해 볼게요. 일단 월봉은 고가를 안 넘었죠. 그러니까 고가가 내려가고 저가가 내려가고 종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건 하락봉이에요. 예? 자, 이주봉 볼게요. 이주봉은 저가가 올라가고 고가는 내려가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 지금 상단선에 닿았죠? 예? 이주봉은 상단선에 닿았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볼게요. 자,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응? 그러면 이번 주는 3거래일이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주봉도 3거래일이 남았고 주봉도 3거래일이 남은 거예요. 자, 수, 목, 금. 자, 내일부터 1구간에 들어가요. 예? 내일부터 1구간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를 지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저가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라고. 어제 한 얘기가 뭐예요? 추세가 죽었다. 그런데 갭상승이 나오면 살아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일봉이 상승 추세가 죽었으니까 무조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상승 추세가 죽었는데 갭상승이 나오면 살아날 거라 그랬어요. 살아났잖아요. 네. 계속 저가를 지켜야 돼요. 왜? 8번 연속 저가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꺾여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다? 저가를 지켜야 위로 가는 거예요. 자, 저가를 지키면 위로 가는데 저가가 깨지면 없어요. 여기도 없어. 하단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가 깨지면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자, 개파락이 나왔다. 그러면 매수하면 될 것 같죠? 아니라고. 개파락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개파락이 나온다고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 월요일에 나온 개파락은 이게 0구간이에요. 그래서 하락을 해도 안 내려가. 예? 하락을 해도 안 내려간다고요. 근데 수요일 이후에 하락이 오면 꺾인다고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봉은 금요일까지 저가를 깨면 안 됩니다. 금요일까지 저가를 깨면 안 돼요. 자, 일봉 설명 다 끝났죠? 자, 주봉은 종가가 하락하면 목표가 어디라고요? 351.52라고요. 종가가 하락하면. 근데 지금 종가가 하락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내린다라는 건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자, 지금 이 화요일 종가가 주봉으로 보면 하락이라고요. 일봉으로 보면 상승인데, 예, 주봉으로 보면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고. 그냥 봤을 때는 오늘 많이 상승했네? 0.95%나 상승했어. 선물은 1.26%나 상승했어. 그러니까 많이 상승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내린 걸 올린 거잖아요? 네? 내린 걸 올릴 거라고. 그래서, 아직 주봉은 상승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거래일만 남았어. 자, 이주봉은 상단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 사면, 네, 내려요. 네? 개인이 현물을 사면 내린다고. 이제 상단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개인이 현물을 사면 내릴 거라고요. 개인이 현물을 사면 내리는데,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윗꼬리가 생기겠죠? 예? 만약에 이렇게 내리면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락이 오면 이 주봉은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예? 그걸 주봉으로 봤을 때는 종가가 내리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락이 오면. 그러면 주봉이 종가가 하락하면 목표가 어디라고요? 351.52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하기 싫으면 351.52로 가기 싫으면 그냥 계속 상승하는 수밖에 없다고. 예? 일봉을 저가를 지켜놓고 그냥 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봉이 저가를 지켜야 된다고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서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상방의 입장이고, 그죠? 하방의 입장은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돼요. 예? 하방의 입장은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된다.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일봉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주봉도 하락하게 되는 거고, 이주봉은 윗꼬리가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월봉하고 분기봉은, 예, 위로 당겨요. 위로 당긴다고. 예? 그러니까 고가를 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고가를 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예? 위로 당기니까. 그러면 위로 당기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고가를 틀어 막아야 돼. 근데 얘는 고가를 막을 수 있어요? 이미 넘었는데? 예. 주봉은 방법이 없어요.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틀어 막는다고 해서 틀어 막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고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이건 내려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주봉이 고가 안 넘으면 여기서 매도해. 가능하겠죠? 예. 그게 아니면 그냥 일봉이 고가 안 넘으면 매도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주봉은 매수 안 돼. 주봉도 매수가 안 돼.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일봉이 저가 지키면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도 전략은 주봉에 있어서는 둘 다 쓸 수가 없어요. 주봉은 둘 다 쓸 수가 없다고. 고가를 넘어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가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상단선이 없어.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상단선이 없고 하단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단선도 없고 하단선도 없으니까 주봉을 보고는 매수 전략도 매도 전략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다만 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만 매수가가 없어요. 자, 이 주봉은 매수가 자체가 없고 매도가만 있죠. 근데 얘는 아직 고가를 안 넘었기 때문에 얘는 매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봉은 매도할 수 있고 주봉은 매도할 수 없고, 주봉은 매수할 수 있지만 매수가가 없고, 이 주봉도 매수할 수 있지만 매수가가 없죠. 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밑으로 흘러내릴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 일봉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싹 다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일목에 대해서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일목에 대해서 다 해드렸는데, 제가 2007년도 8월달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2007년도 8월달에는 선행 스팬에 도달한 적이 없어요. 네? 여길 찍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 봉이. 주봉도 지금 선행 스팬 찍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2007년도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있는 거예요. 이걸 찍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걸 찍었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예, 기준선 26으로 가야 되는 그런 목표점은 계속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붕괴를 할 거냐? 그거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가 막히는 순간 쏟아진다는 거예요. 위가 막히는 순간인데 위가 언제 막힐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왜? 지금 위가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느 순간인가 확 내리면 그때 가서 저게 선행 스팬을 찍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내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하방 보세요 라는 얘기는 못 하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자, 일봉은 올라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올라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기준선 26을 넘어야 골드잖아요. 근데 이 기준선 26이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 지금 상승하는 거라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도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3일봉은 이미 골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주봉은 지금 데드 내놓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 주봉도 그래요. 월봉은 지금 벗어났죠. 지금 358.50 358.50이니까 10% 정도를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8거래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8거래일 동안 10%를 내리느냐 마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봉은 봐야 되나요? 봐야 되나? 30분 봉? 30분 봉 이슈 없잖아요. 그냥 잘 가고 있어요. 1시간 잘 가고 있고 하나 특별한 이슈를 가진 게 없어요. 골든에서 다 갔잖아요. 여기서 시간 돼서 이거 골든 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크게 이슈는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걸리는 건 주봉과 이주봉을 이미 선행 스팬을 데드를 냈는데 그 데드난 거를 언제 해소할 거냐죠. 언제 해소할 거냐. 어쨌든 해소를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애매한 거죠. 여기 일봉도 지금 없잖아요. 아직 데드 안 났다고. 그냥 내려가고는 있지만 데드는 안 난 상태. 자, 3날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골드 내고 여기도 골드 냈잖아요. 그러니까 골드 내고 데드 내고 골드 내고 데드 내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골드 데드 골드 냈고 데드 냈고 다 정상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골드도 안 내놓고 여긴 안 났어요. 그죠? 여기도 골드가 안 났고 여기도 안 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일봉은 정확하게 만족을 했고 주봉이랑 이주봉은 나가리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인버스로 보면 여기 나가리지만 여긴 골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만족해야 되는 거죠. 3일봉이 했던 것처럼. 그죠? 3일봉이 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또 무시하고 그냥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봉은 완성해놓고 스윙 스팬은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 이제 저점을 어디서 그릴 거냐 지금 계속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정도의 저점을 만들 정도라면 뭔가 악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지수가 빠진다라는 거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뭔가 악재가 표면화돼서 대외적으로 이슈가 돼야 외국인도 맘 놓고 현물을 팔 거고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물량이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개인한테 현물을 넘기며 더군다나 미국 증시도 아무 일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악재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미 악재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악재를 품는 거죠. 이게 안 찍었어야 돼. 안 찍었어야 되는데 이걸 무리하게 이렇게 찍어놓고 이제 와서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짓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는 안 했다라고 지금 발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거죠. 차라리 이런 게 없으면 무시를 하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고 증시는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깔끔한데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메시지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무시한다. 참 그것도 문제예요. 네. 차라리 미국처럼 신호를 만들지 말든가. 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신호를 만들지 않으면 무시할 수 있잖아요. 신호가 안 떴으니까 그냥 해프닝인 거죠. 네? 자, 분기봉도 적 안 깼고 네, 일목으로도 첫 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명확하게 네,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흔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슈화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언제 고점을 찍을 거냐. 네. 언제 고점을 찍을 거냐. 그게 계속 이슈인데 안 보여줘요. 네? 어제도 잘 내렸어. 근데 어제 잘 내리는데 이상하잖아요. 거래량도 안 나와.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해. 이상하죠, 당연히. 네? 거래량도 안 나오고 선물을 매수하는데 지수가 1% 빠진다라는 게 안 이상하세요?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내려가려면 거래량이 확 실려야죠. 네? 거래량이 확 실리면서 개인이 현물을 왕창 사고 외국인 선물을 왕창 팔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방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차트를 보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릴 가능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언제다라고 얼마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은 월봉으로 봤을 때도 하단선 아래고 분기봉으로 봤을 때도 하단선 아래이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내려가려면 그 힘을 뒤엎을 만큼의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어디선가 제공해 줘야 돼요. 미국에서 나오는 이벤트는 다 뻥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건 자기네들이 다 컨트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악재도 주말에 뜨게 할 거고 주말에 다 바이든이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다 처리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할 수 없는 악재. 그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해야 되죠. 일본, 유럽, 아니면 중동 이런 데서 미국이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딱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보복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가능성이 일부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질질질질질 막 끌었잖아요. 그 순간 느낌이 그거예요. 또 미국이 또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란한테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죠. 너 이슈 터트리면 가만 안 둬. 너 없애버릴 거야. 아마 이러면서 협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미국 정부한테 압박을 했을 거고 미국 정부가 이란한테 직통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압박을 했으니까 이란이 아직도 보복을 못하고 저렇게 벌벌벌벌 기는 거잖아요. 저번에 그래도 약속 대련한다고 미사일 쏘고 서로 이렇게 쏜 거 맞추고 이렇게 같이 놀이는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도 안 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파월 의장이 그죠? 폭격당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보복 안 할까? 할걸요?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지금 거의 이란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국의 수도에서 테러가 일어난 건데 근데 지금 미국 눈치 보면서 보복도 못해요. 얼마나 쫄았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압박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영역을 벗어난 악재도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언제쯤 가시화될지는 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어쨌든 신호는 떴어요. 근데 이 신호가 도대체 뭐 때문에 떴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엔캐리 때문에 뜬 건지 이란 때문에 뜬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날 이게 8월 5일 날 터졌잖아요. 그럼 8월 5일 나스닥 선문을 보시면 풀이장에서 감아 올렸어요. 본장에서 감아 올린 게 아니에요. 풀이장에서 감아 올렸지. 그럼 풀이장에서 감아 올렸는데 뭐 때문에 감아 올린 거예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있었으니까 그만큼 뺐을 텐데 네, 장 열리기 전에 이미 다 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예, 삽질을 해놓고 그걸 그냥 다 해소시켜 버렸다는 거죠. 본장이 열리기 전에. 그래서 아직도 궁금합니다. 왜 그때 뺀 건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그럼 그게 엔켈인지 이란인지 아니면 그게 뭔지, 그리고 그게 확실하게 해소가 된 건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7년도 8월 달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어요. 8월 달에 터졌다고. 근데 그때도 3일 내렸다가 싹 감아 올렸거든요. 3일 내렸다가 싹 감아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1년 뒤에 완전히 미국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명확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딱 터졌다고요. 예? 터졌다고. 근데 지금 이게 엔캐리가 터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란이 보복을 한다고 했지 보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라는 이슈만 제기된 거지 그 악재가 뭔가 우리 눈에 보일 만큼의 뭔가 확인된 게 없어요. 근데 지수는 우리나라는 10% 가까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빠지면서 어쨌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어요. 예, 그게 그 악재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 지금 이게 주봉인데 이게 몇 주짜리냐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니까 여기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 12, 13, 14, 15, 16, 17, 18, 19주예요. 그럼 19주면 5주가 한 달이에요. 그럼 19주면 4개월이잖아요. 예, 그럼 올해 내에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9주니까 예, 올해 내에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올해 내에 4개월. 그럼 9, 10, 11, 12 올해 내에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에 그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3주나 4주 내에 발생하면 현재 만들어진 저가도 붕괴해야 돼요. 근데 현재 만들어진 저가가 324.5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붕괴되면 322.66을 갈 거라고요. 예? 322.66을 가면 이제 월봉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봉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월봉이 무너진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 무너지면 모를까? 무너지면 도미노식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안 무너지면 괜찮아. 근데 무너지면 도미노식으로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봉 무너지고 월봉 무너지고 이주봉 무너지고 그러면 예, 도미노식으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무너지면 예? 얘가 이렇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 이건 제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니까 주장 안 할게요. 예, 그럼 얘가 여길 터치하려 내려가면 주봉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예, 주봉이 망가지면서 월봉이 같이 망가질 거라고. 예? 근데 월봉은 이번 달에 358.50, 다음 달에 364.38인가요? 요 두 수치 아래에서 끝나면 322.66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너지면 이 수치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 월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월봉이 무너지면 9월달에 월봉 무너지면 분기봉이 같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고점 모르겠어요. 응? 고점을 모르겠다고 저는. 제가 아는 건 이게 고점이 맞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400은 고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00에 도달하기 전에 어디선가 이 터치를 할 텐데
그 터치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고점이 만들어지는 시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고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위가 열려 있어. 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는 걸 확인하지 않는 한,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는 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주봉을 가지고 매도 공략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일봉이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일봉이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는 그래요. 예? 이번 주는 주봉이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이번 주 고가 안 넘으면 그냥 매도 치시면 되는데, 이번 주는 주봉이 이미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매도하려면 일봉이 고가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주봉과 이주봉이 아직 하단선이 전혀 발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엔 매수자도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일봉이 좁으면 거래하기 힘들죠. 응? 일봉이 봉이 단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으로 끝나면 수익을 가지고 오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봉으로 움직이면 얘가 저가를 지킬지 고가를 지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의 흐름을 보면, 이제 올라갈 때 개인의 현물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뭐 어떤 날은 2조 5천억도 나오고, 뭐 2조 4천억도 나오고, 1조 7천억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근데 최근에는 3천억도 안 돼요. 3천억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오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 주체 중에서 누가 빠져나가긴 한 거야. 지금까지 매수 주체로 보면 여러 나라가 다 달라들어가지고 막 서로 매수하려고 난리를 쳤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뭔가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제대로 안 붙어요, 세력이. 네? 세력이 잘 안 붙는다고. 매수 주체가 잘 안 붙어요. 그냥 지수만 올라. 1%가 오르는데 뭐 3천억도 안 돼요. 예전에는 0.5% 오르는데도 뭐 조 단위의 돈이 들어왔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은 일단 상승 시간 다 썼다. 예? 일봉은 상승 시간은 다 썼고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갭상승을 하면 매도자에게 불리하다요. 가격적으로는 매도자에게 유리한데 구조적으로는 매도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가를 못 깨면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가를 못 깨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봉을 죽이려면 저가를 깨야 됩니다. 예? 일봉을 죽이려면 저가를 깨면서 종가도 하나 시켜야 돼. 저가를 깼는데 종가가 오르면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종가까지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방을 보시는 분은 고가를 넘지 않고 종가가 하락하고 저가를 깨야 되고, 반대로 상방을 보시는 분은 저가를 지키고 고가를 넘고 종가가 상승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봉은 일봉밖에 없어요. 주봉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